안녕하세요. 현학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물가 변경, 물가가 올라가거나 낮아졌을 때 계약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FDIC 계약 조건에 쓰여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FDIC 계약 조건뿐만 아니라 해외 계약인 경우, 국내 계약은 좀 틀리지만 해외 계약인 경우에는 비슷한 형식의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가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계약 금액을 가지고 놀잖아요. 계약 금액. 계약을 하면 이제 계약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자. 100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100원의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계약 금액의 구성 요소를 보면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구성 요소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물가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물가 변경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 공사에 투입된 자원별로 계약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소를 보면 첫 번째는 인건비가 있겠죠, 그죠? 인건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자재비가 있을 거고, 자재 또는 설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비가 들어가니까요. 장비비가 있을 거고, 이제 경비, 이제 본사 관리비, 지사 관리비가 있을 거고, 이익이 있겠죠. 이걸 다 더하면 이 1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가 변경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변경되는 거냐면 인건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자재비도 마찬가지고 장비비도 마찬가지고 뭐 경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줄고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높아질 때는 이 100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고 낮아지게 되면 이 100원이라는 금액이 떨어질 거다.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것이 물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그 내용을 갖는 계약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100원 중에서 이 인건비가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알아야, 그죠? 인건비가 100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를 들면 이게 20%다. 잘 안 나오니까 여기 20%다. 20%.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금액은 계약금액 중에서 계약금액 20%만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20원이 되겠네요. 20원이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재비도 마찬가지로 100원 중에서 자재가 차지하는 비중, 이걸 뭐 자재 얼마 할까요? 한 30% 할까요?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30%. 그러면 자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계약금액 100원 중에서 30%만 영향을 받을 거다. 장비도 마찬가지고 경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인건비나 자재비나 장비비 같은 경우는 등락을 표현하기가 쉬워요.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경비나 지사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등락을 표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가 변경에 영향을 덜 받거나 또는 안 받는다. 이래서 본사관리비, 지사관리비 이익을 계약금액의 10%라고 하게 되면 이 10%는 물가 변경과 무관하다라고 간주하고 시작하는 것이
물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인건비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자재비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장비비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사실은 뭐 경비 중에 일부를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고민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는 됐죠? 100원 중에서 인건비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그 퍼센티지에 한해서 인건비의 등락이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공사 완전히 끝난 다음에 야, 그동안 인건비가 얼마나 왔다 갔다 했어? 이렇게 보상해 주면 되겠죠. 그죠? 네, 보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인건비의 등락을 고민해 보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6개월, 1년 내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어떤 경우는 10년까지 가고 이러잖아요. 장기간에 거쳐서. 그러면 그 장기간에 거쳐서 인건비가 뭐 수없이 등락을 거듭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고, 자재는 또 어떻게 표현할 거고, 장비는 또 어떻게 표현할 거고, 이런 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이 등락이 심하게 발생했을 때 적정한 기간 내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보상받으려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니까요. 공사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우리가 통상 건설공사에서 기성을 받는 거는 어떤 주기로 받냐면 월 주기로 받죠. 매월 월급 받듯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월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이제 일한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그 기선과 연동시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피딕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약들도 해외 계약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선과 연동시켜서 물가 변동에 따른 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기선과 연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우리가 계약금액 100원을 예를 들면 10개월에 나눠서 받는다 그러면 뭐 10%씩 받는다 합시다. 아까. 그러면 첫 번째 달에 10원, 두 번째 달에 10원, 세 번째 달에 10원 뭐 해가지고 10번째 달에 10원, 이걸 다 더하면 100원이 되잖아요. 그죠? 100원. 그러니까 다 공사 끝나고 나서 100원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10원을 조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 10원 또 조정하는 거예요. 20원 조정해요. 그러면 이 조정된 금액을 다 합하면 계약금액이 되잖아요. 이 계약금액이 되는데 물가 변동을 반영한 계약금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제 공식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피딕은 공식을 만들었어요. PN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계수죠. 이 PN은 뭐냐면 월기성에 곱해지는 팩터를 얘기합니다. PN. 느낌이 오죠? 그래서 PN은 A 플러스 L 제로분의 LN 플러스 M 제로분의 MN 플러스 E 제로분의 EN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얼핏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 자원을 크게 보면 인건비, 그죠? 플러스 자재비 플러스 장비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인건비가 계약금액, 이제 월기성으로 가면 월기성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알아내면 될 거 아니냐. 인건비가 전체 계약금액 차지하는 비율이 20%다.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자재비가 30%다. 장비비가 30%다. 그러면 60, 70, 80% 되네요. 자, 이렇게 된다. 나머지 20%는 어디가 있냐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 변경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그러한 주로 본사 지사 관리비의 이익을 대변하는 퍼센트 20%까지는 안 가죠.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25%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15% 되겠네. 이렇게 15% 조금 높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건 그러면 이 공식은 뭐냐면 물가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 15%를 여기다 쓴 거고요. 15%.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게 L이 레이버예요. 레이버가 사람이죠. 그래서 인건비. 이 레이버는 25%다. 그래서 이게 B, C, D 이런 개수가 들어가는데 이 B, C, D가 뭐냐면 전체 계약 금액에서 그 리소스, 해당 리소스가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B는 25%잖아요. 그 25%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고, 이게 레이버가 움직이는 것은 25%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M은 material, 자재는 30% 내 범위에서 움직인다. 그럼 이거 3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quipment 30%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3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인자들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뭐 더 있다면 더 하는데 여기서는 A, B, C로 100%를 맞췄으니까 이거 하게 되면 100%가 되는 거죠. 그죠? 100%. 그러니까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계약 금액이 되는 거고, 이 계약 금액이 25%, 30%, 그리고 물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15%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드는 거고, 이 공식을 매 기성마다 적용을 해주도록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냐면, 계약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인자들이 필요했죠. A가 필요하고 B가 필요하고 C가 필요하고 D가 필요하고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A, B, C, D를 코이피션트라고 합니다. 어떤 뭐라 그래? 할당된 개수라고 하고, 이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계약을 하기 전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발주자가 정하죠. 발주자가 정해서 이 코에피션트 정해가지고 이걸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L0와 LN이죠. M0, MN, E0, EN. 이게 뭐냐면 이 L0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지수라고 하는데 인덱스라고 그래요.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L0의 의미는 뭐냐면 입찰시 레이버 인덱스, 인건비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 시에는 얼마였다 인덱스가. 그런데 기성 청구할 때, 이거는 LN은 기성을 청구할 당시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N은. 그래서 입찰 시의 인덱스하고 기성을 청구할 때의 인덱스를 비교해서 늘어나면 그 자원이 할당된 계약 금액에 어떤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것이 공식, 피디기 제안하고 있는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코이피션트는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되고 L0라고 하는 입찰 시 인덱스는 이미 알고 있어야죠. 그죠? 이거는 입찰 때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 입찰 때 인덱스, 요 인덱스 중에 인덱스 제로라고 되는 거, 이것은 계약에 이미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표현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요 LN만 찾아내는 겁니다. LN, MN, EN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요 지수만 찾아내면, 인덱스만 찾아내면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해서 답이 나온다.
이것이 에스컬레이션 공식 이게 의미고요. 의미고. 그래서 FDIC은 Appendix to Tender. Appendix to Tender. 이건 이제 1999년 판에 Appendix to Tender라고 하고 있고 2017년도 개정판에는 Contract Data라고 씁니다. 제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요 문서에 어떤 테이블을 주고 있고요. 그 테이블의 내용이 뭐냐면 이 리소스 각 자원들의 할당이 어떻게 되느냐 수치하고 그다음에 이 인덱스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적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요 인덱스를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덱스가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쓸 건지 아니면 뭐 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을 쓸 건지 뭐 이런 것도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덱스의 소스 출처 이 출처가 이 어펜디스 텐더나 컨트랙트 데이터에 표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쌈박질 안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탭을 만들어서 포함하고 있고 만약에 그 테이블에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물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FDIC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 B라고 레이버 B가 25%인데 이 L0하고 LN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수냐 성격을 알아야겠죠. 레이버가 많잖아요. 소장님도 레이버고 그 다음에 우리 작업인부도 레이버고 몇천 명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레이버를 우리가 끄집어낼 거냐 이게 또 다른 숙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덱스예요. 어떤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 또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떤 돈의 개념이 꼭 돈의 개념이 돼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프렌트 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용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웰더를 대표적인 어떤 리소스, 공사 자원으로 뽑고 이 L의 의미는 웰더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 이거 다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가자 이것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최저임금 인덱스면 이것도 최저임금 인덱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함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우리 확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30%인데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머티리얼이 콘크리트도 있고 철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주요한 자재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콘크리트 제로분의 콘크리트 N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틸 제로분의 스틸 N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 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공사에 따라서 쓰이는 자재가 틀릴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30%가 나눠지겠죠. 콘크리트는 10%야. 그리고 스틸도 뭐 10%야. 그럼 또 다른 게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상세도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나눌 수도 있고요. 레버도 나누려면 나눌 수 있고, 이퀴먼트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이퀴먼트에 또 다른 인자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또 정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자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민간 투자 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자가 함부로 혼자 못 만드니까 왜냐면 공사비를 민간 투자자가 이제 만들어서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민간 투자자가 제안하거나 발주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다. 자,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공부해서 생각해 보면 이 공식을 아무리 우리가 정밀하게 해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정답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그래도 물가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의 영향력을 좀 보정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물가 변경 그 취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좀 깊게 좀 들어가 볼까요? 깊게 들어가 보면 자, 어느 날 우리가 기성이잖아요. 일을 했는데 공식은 예를 들면 뭐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해당 월에 콘크리트는 전혀 쓰질 않았어. 그러면 이 10%를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빼고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빼고 해야 되는 거냐? 만약에 이걸 빼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 매 기성마다 그 기성에 포함된 자원들의 정확한 비율을 매번 결정해야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식 있으나 말하잖아요. 그래서 허용을 안 합니다. 설사 콘크리트가 해당 월에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식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피딕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보활이 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작업을 하다가 추가 작업을 했어요. 그 추가 작업 때문에 인건비가 25%가 아니고 이게 30% 늘어나 버렸어요. 그럼 이거 다 조정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걸 전부 조정을 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하죠. 그래서 피딕이 공사 자원들, 이 보활들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베리에이션, 변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거, 그 베리에이션이 이 보활을 흔들 때, 그때만 허용해 주자. 이렇게 그 적용의 범위를 굉장히 이 공식이 변할 수 있는 경우를 굉장히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물가 변경에 대한 피딕 계약 조건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물가 변경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약금액 조정, 물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에스컬레이션. 이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것도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예, 줄어드는 건 뭐 시공자가 안 하겠죠. 그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 질문 한번 할게요. 이 물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게 베리에이션이에요? 베리에이션? 또는 크레임이에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약금을 조정하는 거니까 어떤 절차가 적용돼야 될 텐데 베리에이션 절차가 적용되는 거냐 아니면 크레임 절차가 적용되는 거냐 고민해 보세요. 뭐 같아요?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 다 아닙니다. 계약 금액을 흔드는 것이긴 하지만 이거는 베리에이션도 아니고 크레임도 아니에요. 이 자체로 끝나는 조항입니다. 만약에 이제 크레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크레임 절차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가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자재에 대한 물가 콘크리트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때마다 어떻게 돼요? 노티스를 해야 돼요. 근데 매 기성에서 이 수많은 인자들을 어떻게 노티스하냐고요. 그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리에이션 크레임 이 조항들, 이 절차와 다르게 적용되는 계약적 메커니즘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계약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유튜브가 있어요. 이제 그걸 좀 보시면 이해를 할 텐데, 베리에이션 크레임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밑에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건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